요새 신도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비교질, 계급화, 갈라치기 뭐 이런 것들이 많나 봅니다.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물어보고 또 뭐라 그럽니까?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고, 차가 벤츠냐고 아우디냐고 아니면 일반 국산차냐고, 예, 그런 것들로 비교질하고 평가하면서 자기들끼리 서열도 정하고 쟤하고는 놀지마, 쟤하고는 놀아도 괜찮아, 쟤 집에 놀러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짓거리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람들의 인식이 썩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친 것들이죠. 그런 걸로 갈라치기하고 비교질하고 애들에게 보여주면 애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이들이 비싼 집, 싼 집, 비싼 차, 안 비싼 차, 그리고 이제 돈으로 이제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나는 쟤보다 우월한 존재, 쟤는 나보다 아래 존재,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면서 함부로 본다라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그리고 멸시하는, 비교질하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이제 갖춰지게 되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안정적인, 그리고 똑바른 사회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에 이제 빠져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이제 천박스러워지는 거죠. 오직 돈으로만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걸로 갈라치기 하고, 그러다 보면요, 새로운 것들, 다른 이제 세상이 있다라는, 다른 것들을 누리고 느끼고 감상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그런 사고의 능력들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걸 이제 비교하고 줄 세우기 하고 이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세상이 되면요, 그들은 이제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되게 이제 외로워하고 되게 충격 속에 빠져 살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줄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비싼 새 아파트에 살고 비싼 외차를 끌고 다니고 되게 중상류층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폼 잡으며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연끌에 산 집들이 집값이 폭락하고 대출이자가 급등해서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어지면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되게 우울해지고 되게 극단적인 나쁜 선택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서 사라지면 살아갈 이유조차 잃어버리는 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돈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줄 세우게 하는 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이제 고민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이제 돈으로 그냥 줄 세우게 하고 남들을 평가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도감을 느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씁쓸한 생각들이고 현상들인 거죠. 게다가 그런 생각들을 자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이들에게도 심어준다라고 하니까 그게 더 문제죠. 너희 집 몇 평이야? 너희 집 아파트 이름 뭐야? 이러면서 너희 집 50평? 나 40평, 너는 30평? 아이 가난한 놈들, 이러면서 지적질하고 산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도곡동이다 아니면 압구정이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꾸역꾸역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사해서 사는 거면 그게 또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살아가다 보니 직장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연찮게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비교질하고 너무 평가질하고 너무 돈으로만 판단하고 사는 건 조금 별로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비록 세태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자신들이 그런 것에 빠져서 사는 건 자신의 인생을 좀 우울하게 만드는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앞으로 아마도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의, 무리하게 다주택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좀 힘겨워질 겁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은 적고
집만 잔뜩 가지고 있는 그들이 겪게 되는 이제 어려움들이 결코 적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좀 버텨보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견디려 하는데 그게 마냥 견뎌지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거는 폭탄처럼 뻥하고 터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과도하게 빚을 진 사람들의 일생이 삶이 그냥 무탈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감당 못할 충격에 쇼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잘 봐야 되겠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이 무인장 어려움 같은데, 더 빡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려나 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좀 더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절대로 녹록지 않은데, 만만하지 않은데 너무 쉽게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말입니다. 살아가는 자신의 이제 주거지가 아무리 넓고 아무리 새 아파트이고 타고 다니는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 한들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되려 자신의 분수에 맞게 자신의 일상생활이 휘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리며 살고 여유 부리며 살고 또 자신의 삶에서 자기 인생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축적하고 더 배워가고 다듬어 가야 될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나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또 되돌아볼지 천천히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 속에서 많은 고민들, 많은 염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잘 좀 따져보고 추스리고 챙기면서 삶을 지켜나가는 게 더 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고 다니는 차와 살고 있는 집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결정 지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 주거지와 타고 다니는 차가 그에게 아주 큰 이 평가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모든 걸 다 내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분수에 맞는 삶을, 착실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상을 좀 갖추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을 잘 좀 살펴보며 삶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